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배옥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7월 7일 장 마감한 이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좀 바빴습니다. 책 하나 좀 쓸 게 있어가지고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국회 도서관에 들어가서 자료 찾는다고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방송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는 과정에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시장에 충격을 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 기대하고 있던 추세가 어느 정도 조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꽝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시황 보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니 많이 뭐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제가 볼 때 그거보다는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문제가 지금 시장들의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굉장히 위축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새마을금고에서 단기간에 돈이 7조가 빠져나갔는데, 뭐 저기 그 대응하는 것들 보면은 완전히 저기 그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그런 대응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아마도 뱅크런 심리를 안정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시장이 끝난 상황들 빨리 점검해 보도록 하죠. 예, 지수는 29포인트 밀려서 2526이 됐어요. 2700 갈 줄 알았더니 2500을 향해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됐고, 코스닥도 3.26포인트 밀렸고요. 수급이 좀 나빠졌죠. 외국인 기관이 뭐 최근 며칠 동안 계속 매도를 하는데, 외국인은 장중에 한 1000억 넘게 매도했던 거에 비해서 본다면은 지금 매도 규모를 상당히 줄여 놓은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먼저 수급 상황부터 좀 보도록 하죠. 수급을 놓고 보면, 자,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 번은 사는 듯 했지만, 그때 그 금융투자가 매도를 했고, 어제 오늘 해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금융투자는 믿을 게 못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여기에 이제 투신하고 사모펀드 쪽에서도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업종별 움직임을 잠깐 보면, 이렇게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IT 저기서는 크게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운수장비 쪽은 샀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금융투자하고 저기서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시간대별 움직임을 보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때 좀 많이 팔 때 1700억까지 순매도가 있었어요. 근데 쭉 이제 그 점심시간 이후에 쭉 줄여 와서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500억대 내외로 한 거죠. 결국은 금융 투자가 팔고 외국인이 그걸 사가는 이제 그런 형국을 보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봐야죠. 지금 이제 어제, 그래 오늘 좀 버텼으면 되는데 오늘은 60일 깨고 내려왔으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좀 뼈아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새 올라오던 팀들이 있으니까 120일을 깨지는 않았어요. 주봉을 보더라도 오히려 이제 120주봉으로 올라갈 줄 알았더니 20주봉으로 다시 내려와 버리는, 그러면서 이제 MACD도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월봉은 여전히 괜찮지만 지금 월봉상에 나타나고 있는 MACD 골든 크로스 이후에 쭉 확산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월별 움직임이니까 이제 월 초잖아요. 좀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보면은 코스피 오늘 별로 안 좋았어요. 자, 뭐 금양 2차전지죠, 그렇죠?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이제 조선주 중에서 한화 오션이 확 올라갔고, 나머지들은 뭐 삼성중공업이 좀 보이는군요. 그 밑으로 보면 이제 미포조선도 보이고, 일단 조선주들이 기대했던 것 정도 움직이는 것 같고, 한미약품이나 삼성바이오로직이나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오늘 확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런 종목들은 역시 유동성이 좀 많아야지 되는데
유동성이 많지 못하면 그러면 뭐 크게 움직일 여지는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테마주도가 지금 화력발전 기자재, 네트워크 광통신, 금형 몰드베이스, 조선해양 플랜트, 바이오디젤, 에탄올. 그러니까 지금 대체로 보면 이제 조선해양 플랜트 쪽이 여전히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유 가격은 이제 뭐 공급이 타이트해진다. 뭐 저기 그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고, 달러 인덱스는 등락이 거듭되는 것 같지만 저점들을 높여오고 있으니까 일단 뭐 달러가 강한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환율은 우리는 뭐 좀 등락하면서 1305원대 마무리됐고요. 다음 주가 이제 만기입니다. 다음 주 만기인데 지금 그 개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금융투자도 그렇고 이렇다 할 포지션은 없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수익이 커지는 포지션이고, 금융투자는 뭐 포지션이 없어요. 지금 개인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작정을 한다면 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만 밀어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지금 그 새마을금고 쪽에서 채권 매도가 있는 것 같아요. 금리가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발표되는 지표는 뭐 특별한 지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스. 코스피 통화기축 의뢰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7만 전자가 붕괴되었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고, 삼성전자는 7만 전자 밑으로 빠졌는데,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천억, 그러니까 95.74% 가면 6천억. 과연 이제 이것이 바닥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어찌 보면은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더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봐야죠. 확인을. 제가 이제 그러잖아요. 반도체 경기는 좋다. 근데 과연 우리가 어디다 팔아먹을 것이냐? 그거란 말이죠. 그렇죠? 미래셋에서는 미국 고용시장이 현저해서 통화긴축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 점이 주식시장에 부담이 됐다. 그것만 부담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새마을금고 다음에는 뭐 저기 또 저축은행, 저축은행 다음에는 또 지방은행, 이렇게 아마 부담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마을금고가 채권 대규모 매도한다잖아요. 금리 상승 단기적으로 압력이 있다. 네. 자,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채권 매도에 시장의 우려가 불거지는 가운데 약세 압력은 불가피하지만 추세적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죠? 뭐 안심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때 큰일 납니다 라고 하면 또 압수수색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기초 채권 매수가 높은 시기와 맞물리면서 채권 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새마을금고의 문제예요.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말 3.59%에서 지난달 말에 6.1%로 급등했다. 이 가운데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가 PF 대출 부실로 인수합 변조에 들어가자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됐다. 저 같으면 돈 뺍니다. 저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위험을 극도로 싫어해요. 저는 100% 빼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제 모든 예적금은 우체국에 있습니다. 우체국에. 우체국 그렇게 뭐 이자를 많이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안전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돈은 안전한 데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저기 안심시키려고 갖가지 노력을 다 하겠지만 결국은 안 될 것이다. 돈이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업황 개선 중 8만 전자 기대가 커지는 증권가. 아니 뭐 지금 실적도 개판인데 삼성전자 2분 영업이익 6천억, 14년 내 최악 기록, 예상치보다 129% 높은 수준, 사이클 반전 확인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저기 우리 이 반도체 저기 그저 뭡니까 이 미래가 1985년 86년에 저기 이 미국하고 일본이 맺었던 반도체 협정, 그걸로 인해서 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붕괴되거든요. 그거와 같다. 저는 그래서 뭐 저기 해외에 나가서 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 내부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업의 저 힘만으로는 안 돼요. 기업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저기 이 정부의 어떤 저기 외교 정책 이런 것들로 전부 다 저기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닷새 만에 증발한 1조 1천억 국채로 내는 부도기 하한가 투자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멀쩡한 회사가 장난질에 휘말려 폭삭 망했다. 250만 주 주식이 매출 5천억에 가까워오면서 배당금 3천억을 주면서 아무리 굴뚝줄 해도 시총 3천억에서 5천억 사이에서 놀아야 정상인데 문제는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작전에 걸렸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지금 작전을 하게 되면 저기 패가망신 수준의 어떤 여기 조치를 취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허한 일이에요. 왜냐면 아니 지금 저기 김건희의 이 명백한 주가 조작 저기 이 증거에도 불구하고 건들지도 못하는 놈들이 딴 사람들 잡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저기 제가 그때 너무 크게 화를 냈었는데, 왜냐하면 저기 누구든 저기 이 자본시장에서 장난친 사람들은 다 손목이 잘리든지 아니면 목을 치든지 아니면 폐가망신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멀쩡히 그냥 저기 무혐의, 한 번도 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그걸 주도했던 감독원장이라는 놈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저기 소가 울술 일이죠. 자, 뭉칫돈 몰리던 미국 초장기채 ETF가 금리 추가 인상론에 주춤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초장기채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T본드 30년짜리를 이야기하게 되겠죠. 원래 이제 금리가 내려갈 때 초장기채 가격이 가장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예상될 때 초장기채로 돈이 몰리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연준에서 주차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주춤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저걸 봐야 되겠죠. 페드워치를 한번 봐야 되겠죠. 페드워치. 페드워치 보면 이제 당장 7월 FOMC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19일 10시간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가 저기 525bp잖아요. 상단이. 근데 550bp까지 올라가는 게 89.9%예요. 90%. 반드시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투자하는 것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미국 연준은 두 차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7월은 반드시 올린다. 그리고 longer for higher, 그렇죠? 높은 상태로 좀 더 지속해서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우리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내부에서 내재하고 있던 부실, 그죠? PF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비로소 새 나오기 시작했다. 그럴 때 나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태풍이 불어도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 않는 나무 밑에 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대기업이고, 그리고 그것이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업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죠. 요즘에 제가 나름대로 좀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조금 불성실하게 방송을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그 사이에 이야기했던 큰 틀은 많이 비껴나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게 뭐 매일매일 단계적인 시황이 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